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로구 재난안전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게 된 이태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감염병과 재난 대응 탄력성 갖춘 종로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종로구의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그리고 또 취약계층의 맞춤형 교육으로서 어르신 겨울철 화재 예방 등에 대해서 오늘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 관리 쪽에 시민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와 또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고요. 또 홍보하고 이런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지 이제 재난 안전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재난 안전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OECD 37개국 중에서 여기는 35개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많이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취약하냐면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그래서 봉사 활동을 많이 못 하세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이 빨간색 이 부분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까만색은 이제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자원봉사를 좀 권유하고 그래서 확대하면은 보다 더 안전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주셨고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방역 소독 쪽에,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쪽,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농촌 돕기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취약한 그러한 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지금 앞으로 이제 소득이 양극화되고 또 불안정한 노후가 되고 집값이 불안하고 뭐 이런 현재 그런 사회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은 우리 안전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더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많은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 쪽에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나는 봉사 및 재능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 이게 750명이나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지만 지금 거의 우리 20%밖에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75%니까 거의 55%에 계신 분들이 다 의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돈도 기부금도 납부할 의향이 있다가 57%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울한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100세를 사신 그러한 김영석 교수님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공부, 취미 활동 이런 것보다도 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또 재난 안전 쪽에 봉사 활동을 참여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 안전, 또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환경, 그리고 에너지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 재난안전 분야를 또 마찬가지로 이런 세 개 분야를 어울려서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김에 이제 좋은 거를 가르쳐 드리면은 지금 구글에서 스마트 나침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앱을 까시면은요, 이제 핸드폰에 지도하고 나침판을 들고 다니시는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시면은요, 나침판이 나옵니다. 나침판이 나와서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동서남북을 빌딩 안에서도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도를 키면은요, 내가 위치해 있는 지도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번지수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어디 위치에 무슨 방향에 있다 가르쳐 주면은 그 주소를 가르쳐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계곡 안에 들어가면 그 와이파이가 안 터지죠. 그렇지만 이렇게 산 꼭대기에 좀 높은 지대에 가면은 이 핸드폰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가르쳐 주면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어서 이제는 산에서 길을 잊어버려서 헤맸다.
뭐 이런 게 없어지는 이게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의 팁으로서 날씨도 가르쳐 주니까 날씨가 어떻게 될 거다. 산에 가서 그래서 꼭 이 나침판, 스마트 나침판을 까셔가지고 좀 길을 잊어버리거나 친구를 잊어버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최신에 나온 스마트 나침판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종로구도 지금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적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재난 쪽에, 안전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2,000명 막 오늘 보니까 2,000명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만 같은 나라 보면 이렇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왜 그러냐? 그 식당에 가게 되면은 식당에 가면은 내가 확진자와 15분 이상 접촉을 했다. 그럼 식당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 핸드폰이 다 울려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버스에 다른 사람들 핸드폰이 다 울려요. 그래서 버스를 못 타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가서 건별소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번호를 해제해 줘야지. 그래야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이렇게 대만같이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도 작년에 뭐 경제 성장 5%하고 뭐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를 앞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재난 안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시민 건강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재난 안전의 관점에서 해결했으면 벌써 이거 해결이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걸 해결 못하는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리면 그런 거 간단한 거. 내가 식당에 들어왔는데 누가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것보다는 내가 안 걸렸으면 나는 안 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울리면 그 사람만 나가면 밥 편히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난 안전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역학조사반이니 뭐 해서 뭐 접종자 찾고 해서 막 보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방식은 그냥 그 사람이 확진이 되면 전화번호 딱 뒤져가지고 이 사람과 15분 이상 만난 사람들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날려줘요. 근데 그 정보를 그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같이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식당에 들어올 때 울리면 저 사람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즉시 찾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일보다도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진자를 다 없애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걸 좀 채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시민 건강의 관점보다도 재난 안전의 관점에서 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방제 차량이 그 전기차를 이용해서 또 방역을 하러 이렇게 돌아다녀서 블룸버그 통신에 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후변화를 때문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롤모델 도시가 됐고요. 인천, 울산광역시가 롤모델 도시를 작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도봉구가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종로구가 제일 잘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클레이라 그러죠. 그래서 SDG 17을 갖다가 잘 하고 계신데 또 회장도 맡고 계시고 이걸 하면서 재난 경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후변화까지 모여서 잘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이런 전체적으로 세계에 많은 24만 개나 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지방도시연합이.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종로구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가는데 재난안전 그러한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합니다. 도시에는 어떤 재난이 있나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워요. 두 번째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가지고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걸 자꾸 실행하도록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위험한 것, 현재는 이제 코로나가 제일 이제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서 막 웹 세미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정보들을 막 줘요. 그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계획에 반영해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런 대만이나 또 싱가포르도 지금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채택을 해서 이게 좋다. 그럼 빨리 채택을 해서 쓰는 거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해봐서 빨리 같이 이렇게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를 해나가면 우리나라가 또 이 정보통신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되면은요. 또 세계적으로 뭐 IT 강국 그러는데 그런 모델도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로구에 그래서 그 재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재난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 재난 분야를 보면 현재로서는 그 감염병 분야가 제일 가능성도 있고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살이라든지 지진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일 위험한 거는 사실은 자살입니다. 감염병보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살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13,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고요.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1년에 한 1,500명 정도? 훨씬 10분의 1도 안 되죠. 자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에 대한 위험성, 사망성 위험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지금 이제 지진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뭐 탄소 배출을 빨리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성에 있어서도 감염병이라든지 자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나오고 이래서 이런 업무를 재난안전부서가 이제 업무가 많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위험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조정해서 좀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도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구도 이렇게 코로나를 보면은요. 지금 광화문도 방역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그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 이제 시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위 지역을 방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역차를 새마을 그 협의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방역을 했던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역하는데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우리 종로구도 방역도 하고 또 백신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더 하면은 이제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재난 안전 분야에 방역 활동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서는요, 그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또 안전모니터 봉사단 그런 데에 대한 그 우리가 역할.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과연 어떤 재난이 가장 컸었나 하는 것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지금 코로나가 가장 큰 재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자살자가 1년에 13,000명 정도 생기는 코로나 때문에 감염되는 사람은 한 1,300명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한 사람 숫자는 그렇지만 이 자살자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살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살자를 줄이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네. 왜냐 그 우울한 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조명이 어두우면은요. 조명을 이렇게 LED 조명으로 바꿔드리면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살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통반장님들이 정보를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불 끄는 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은 물로 끄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불을 무엇으로 끄죠? 물어보면 불은 소화기로 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불은 물로 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불을 물로 끄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 검은 연기가 나지 않아요. 검은 연기가 유독성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독성 가스가 나지 않으니까 빨리 불에 대해서 마음의 안정과 또 신체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불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면서 가면은 보다 더 좋은 그러한 불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전에 보면 이렇게 소방관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 소화전을 열어서 이 호스를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요. 불 있는데 가까이 놓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것을 이렇게 틀입니다. 앵글 밸브를 틀면은 이제 호스에 물이 꽉 차거든요. 꽉 차면은 그 앞에 있는 관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요. 관창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은요. 물이 그 샤워기에서 물 나오듯이 쭉 나옵니다. 그럼 그 물 나오는 거를 불이 있는 곳에다가 대놓으면은 물이 계속 들어가요. 물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물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독성 가스도 발생하지 않고 됩니다. 뭐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다 어떻게 닦아내죠? 이제 그거는 이제 불에 의한 피해보다는 훨씬 작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다. 그럼 가서 이제 잠그시면 되죠. 불이 다 꺼졌다 그러면 잠그고 이 호스를 빼서 밖에다 내놓고 말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딩이라든지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에는 다 이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다 끌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119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진에 대한 것을 이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보면은 이 건물들 뭐 지진이 7.0이 오더라도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고 잘 서 있거든요. 아파트 안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물 지하에 보면 이렇게 배전반,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반이 있어요. 그런데 배전반이 이렇게 얇게 캐비넷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지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판을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배전반이 있어 배전반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밑에다 판을 깔면 되거든요.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갖다 깔아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상하 좌우로 흔들려도 안 쓰러져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와야지 엘리베이터도 되죠. 또 전기가 들어와야지 상수도 하수도가 들어옵니다. 또 통신도 되고요. 그리고 냉장고나 이런 것도 다 되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진이 약한 게 왔을 때 저렇게 이제 배전반이 쓰러지게 되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1991년도 1월 18일 날 고베 지진이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그 공원이나 자동차에서 잤어요. 왜 그랬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배전반을 이렇게 다시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면은요, 이 배전반을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배전반을 바꾸려면은 온 동네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까지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전기가 들어올 때 이렇게 배전반 밑에다가 스프링을 적용해서 상하 좌우로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지진 예방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